깎아서 뭐 하려고 이거 진짜. 에이. 자, 저희가 심폐소생 방송을 했네요.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광명 정보통. 오늘은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네. 특별히 머리띠를 차고 왔습니다. 깜찍합니다. 네네. 아,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이걸 쓰게 될 줄 몰랐네요. 아니 이거 바로 보시자마자 짜증 나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데 네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 네, 오늘도 저희가 4가지 소식 준비했죠. 네. 전해주시죠.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광명사동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광명통합 3구역 공공재개발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공간 광명노인 건강케어센터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광명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4곳에 대해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광명사동 행정복지센터 네. 관련돼서 최적의 이제 결과물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뭐 더 이상의 최적의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광명시가 광명사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로 옮길 것인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죠. 네. 제가 듣기로는 박성훈 광명시장께서 한 일주일 동안 두통약을 드셨다는 후문도 들리는데 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힘들었는데 12월 21일 며칠 전에 박성훈 광명시장, 안성환 시의회 의장 그리고 지역구 이제 의원이죠 이형덕 그리고 이재한 이제 이 두 시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이 어짜고 부산말로 우짜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패션 문화의 거리에는 주차장이 2개 있습니다. A 주차장, B 주차장인데 A 주차장으로 결국 지역 유지들의 요청대로 그쪽에다 주민센터를 짓고 그럼 기존에 조합 측에서 제공했던 200평 부지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는 문화복합센터를 크게 짓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은빛 어린이집은 다른 부지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좋네요. 11구역 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물이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뭐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조합에서 제시했던 200평 규모 네. 또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최소 지하 1층, 지하 5층 이상 그죠? 예, 연면적 원래는 한 2,400 정도 되는 제곱미터 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에 예정했던 규모 짓든지 아니면 뭐 그 이상으로 짓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가장 최선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참 보람을 느끼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A 주차장이 그러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장 부지는 줄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은빛 어린이집이 B 주차장 옆에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좀 넓어져가지고 그 A, B 주차장이 이제 같이 한 곳으로. 네. 거기가 지금 현재 광명사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넓은 주차장은 조성이 되고 건물은 1+1. 저희가 마트 가면 좋아하는 게 1+1 아닙니까? 그죠? 네. 최적의 대안이었습니다. 네. 광명사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정말 그 일부 지역 유지분들한테 많은 그 험한 얘기도 좀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영덕 의원하고 이재한 의원이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석정이는 본인의 시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행정복지센터를 기존의 조합 측이 낸 부지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활을 걸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영덕 의원하고 이재한 의원의 노고에 저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날카로웠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갈등 관계를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네. 좀 더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네. 내려서 그 설득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촘촘하고 치밀하고 좀 더 날카로웠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욕을 좀 덜 먹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좀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뭔가 좀 빡빡 이렇게 매섭게 들어가는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들어가다 말다 약간 좀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영도 의원 같은 경우는 8대에서 9대로 넘어온 이제 재선 의원인데 본인이 말 못할 얘기가 있대요. 왜냐하면 8대 의원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재한 의원은 9대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대 때 모르지만 이영도 의원은 8대 때 그 스토리를 알다 보니까는 지금 마음고생이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 못할 사정.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많이 힘들었대요. 네.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학관계가 있었겠죠, 그죠? 말 네. 못할 역학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잘 마무리가 돼서 네. 뭐 뿌듯합니다. 네, 그 박성훈 시장도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만났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8대 때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의원들 심지어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이 주민들의 의견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얘기도. 그래서 시장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지. 돌아보니 의견이 바뀌었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해서 검토를 했다. 예, 시장님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시민들 일부 주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휘둘린 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다시 8대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제 공유재산 관련돼서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하려면 시의회 협조를 받아야 그럼요. 돼서. 네. 그래서 모처럼 시하고 시의회가 최적에 대해 머리를 잘 맞댔더라고요. 잘 됐어요. 네. 두 번째 소식이죠. 지난 20일이었죠. 네. 광명 통합 3구역 LH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열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제 광명 통합 3구역. 이제 3구역하고 일부 지역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걸 통합 3구역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공모에 주민들이 의견을 넣어가지고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후보지 지정돼가지고 이제는 주민들의 이제 66%의 동의가 필요해서 사업 시행자인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 대상으로 공공재개발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광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그때 당시 그 LH 수도권 특별본부에서 신지윤 차장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정보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많은 또 주민들이 아직도 그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LH 이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네. LH 주도가 이제 공공재개발이 되면은 네.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먼시아 네. 뭐 이런 LH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시공사들이 뭐 네. 삼성이 들어오면 레미안이 될 것이고 그죠. 롯데가 들어오면 캐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네. 이게 뭐 옛날처럼 뭐 주공, 뭐 휴먼시아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공공재개발이라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민간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것은 명확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현장에 이제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있었습니다. 무난하게 뭐 잘 끝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그 LH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면 일단 속도가 빠르죠. 그죠? 아, 많이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네. 또 용적률도 높여주기 때문에 높아가지고. 네. 42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야, 멋지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에 네.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네. 이게 2017년에 구름산 지구 관련돼서 이런 선례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구름산 지구 개발을 할 때 그때는 그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때죠. 그죠? 2020년 이후에 이런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사업 시행자 관련된 설명회가 있었어요. LH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 네. 그때 또 똑같은 과정이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거기에는 반대는 그 측에 누가 있었냐면 모 시의원이 있었어요. 시의원이 이거를 막 여론을 주도해서 LH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고 결국은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네. 그렇게 무산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어. 구름산. 구름산 개발이. 아, 그래서 계속 더디구나.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정확한 제대로 된 정보를 줘가지고 네. LH가 개발을 하고 민간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지금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입주를 했겠죠, 그죠? 그렇네요. 네. 결국은 이 책임지지도 못할 음. 이 정치인 때문에 아하.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아직도 개발 방식도 정하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 결국은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그죠? 그때 그 모 의원이라는 게 7대 의원이네요. 2017년도면. 그죠? 7대 의원.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여론을 몰이를 했어. 여론몰이를 했는데 LH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일직동에 이케아나 코스트코가 들어올 때는 많은 부분에서 시에서 이제 혜택을 줬는데 왜 구름산 지구는 이렇게 해서 LH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을 하게 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하느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죠. 저도 지금 들어도 그 논리는 좀 안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논리가 지난번에 좀 빈약하고 결국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다음 선거 때 똑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니 사업시 행사가 LH가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게 만들어야죠. 본인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본인이 책임을 못 질 거면서 끝까지 반대를 했어. 그리고 지금 그 피해가 고스란히 맞습니다. 뭐 혜택을 떠나서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상구역에 대한 어떤 개발 방식 지금 이제 뭐 LH 설명회를 하고 공공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팩트를 알고 반대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고 네. 하는 게 반대하는 논리가 명확하고 그리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반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 네. 이게 이제 호도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제가 보니까 두 부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넣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밖에서 이렇게 그 집회를 하신 분들은 민간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간과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본인들이 양쪽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만 알고 양쪽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한 거고. 그래서 공공재개발 이 지정 관련된 사업 설명회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사업 설명회도 더 많이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갈등 관계를 잘 풀어야 되겠죠, 그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66%.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가리대 설원리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 당시는 이제 토지주의 50% 면적의 3분의 1을 받으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통과가 안 돼서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 참고해서 개발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뭐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본인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서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을 취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맞습니다. 정보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 통례 한 바퀴에서 광명 통합 상구역 한번 돌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번 돌았었고 그리고 또 설명회도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했던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공공재개발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번 또 공부도 해보시고 민간 개발은 또 뭐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옳고 그름을 저울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죠. 네. 광명시에서 노인건강케어센터 기공식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12월 20일이었습니다. 예, 화요일 날 소화동 번지수로 하면 1344번지 요 일대에 예산은 116억 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은 4,578제곱미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체조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영양교육시, 당뇨 고혈압센터, 치매 쉼터 그리고 치매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카페, 숲속 대기 공간, 대강당.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시면은 되게 하루 종일 즐겁게 하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공간이 내년 10월 앞으로 이제 한 10달, 11달 정도 공사를 하면은 이제 소화동에 그런 멋진 공간이 들어선답니다. 그때 기공식에는 박성원 시장 그리고 박종혜 대한노인의 광명시 지회장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오셨고 도의원 시의원들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경과 보고도 하고 기념사, 시삽식, 시삽을 떠야 되죠. 그리고 사진 촬영 이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죠, 그죠? 네. 코로나 방역 수칙이 지금 뭐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실내 마스크를 이제 또 벗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이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면 좋네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내년에 이제 방역 수칙
변경되는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관련 시설, 그러니까 네. 건강 좀 취약한 그런 계층, 어르신들이 그렇죠. 네네 그렇게 그런 시설에서 좀 더 많은 건강 관련 어떤 용품들이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네. 광명에는 노인정하고 경로당이 한 15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모든 분들의 소아동 이렇게 이제 케어 센터가 다 이렇게 갈 수 없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으니 평소에는 이제 지역에 가까운 노인정 이렇게 경로당도 가시니까 거기에서도 이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좀 기구도 설치해 놓으면 참 좋겠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실내 활동을 하시는데 좀 건강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맞습니다. 없애면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건강도 또 챙기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제품들, 용품들이 네. 좀 직업이 좀 많이 돼서 노인분들이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또 연세가 드시면 이제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그죠. 예, 이게 또 근육도 이제 또 굳어지시니까 또 가끔 이게 또 안마도 해줘야 되고 이런 기구들 있으면 해주면 좋죠. 예. 올겨울 이제 지나고 나서 내년 봄 되면은 시장님께서 보일러는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용품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그 가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 마지막 소식이죠. 네. 광명시가 사회적 가치 기업 4곳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보도 자료를 보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뭐냐? 광명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153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곳이 그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번에 행원 사회적 협동조합, 숲 학교 이야기 숲 사회적 협동조합,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주식회사 제일 디자인 이렇게 4곳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했다고 해가지고 인증서와 함께 현판을 전달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좋네요. 네, 이게 이제 평가가 좀 다양하게 네. 그죠? 다양한 항목의 평가 지표가 있죠, 그죠? 네, 이게 원래 이제 그 정부에서 해놓은 지표가 따로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작년이죠. 2021년도에 28개의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 광명시 사회적 경제과에 있는 김정환 주무관이 정말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막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지표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가치, 조직의 미션과 실행,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이게 딱 들어와야지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광명시에서 이제 좀 보조금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 곳당 370만 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군데가 됐고 올해는 시범 사업이었고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다가 이렇게 인증서와 현판식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2천만 원을 올렸는데 네. 지난 회기 때 그 이제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시의원들이 2천만 원을 싹둑 잘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이거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내년 추경에서 살아나야 될 텐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부 시의원들이 좀 이상하게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광명동굴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관광 백선에 들어가고 이럴 때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던 관광객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년에 예산을 1억 2천만 원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도 싹둑 잘랐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폐업 소상공인들도 다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싹둑 잘랐고 참 이 이상한 그 예산 심의를 좀 몇 군데서 저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초선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게 좀 난해하고 좀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들여다봐야 될 내용, 네. 이 예산들, 굵직굵직한 큰 금액의 예산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거의 손을 안 대요. 손을 못 대는 거죠. 많이 그렇죠? 못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홍보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네. 얼마 안 되는 금액들은 막 잘라내. 맞아요. 사실 1억, 2억짜리 이런 게 아니라 몇백억짜리를 삭감을 하고 그죠. 그렇게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936억 원. 야, 여기에서 10분의 1만 줄여도 할 거 되게 많은데 그죠? 그죠? 100억인데. 이거를 왜 자를까? 이거 뭐 사회적 기업 이거 하기 위해서 이 2천만 원 이걸 깎아서 뭐 하려고 이거 진짜. 에이.
이거는 저는 시의원들의 능력의 부재라고 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시의원들이 더 공부를 하고 예.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죠? 예산을 잘 쓰라고 감시를 하라고 넣은 건데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되지만은 이 대표님도 이제 저번에도 그러셨지만 탄소 중립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적절하게 딴 데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안 됐으면은 괜찮은데 보면은 삭감된 걸 보면은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미래 후세들한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부분 물론 중요한데 네.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선점할 수 있는 아젠다냐에 대한 저는 물음표가 예를 들어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광명시에 전기차가 있어요. 돌아다녀. 근데 부천이나 서울이나 안양에서 오는 버스들이 다 경유야. 의미 없죠.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타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나. 네. 그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죠? 그게 중요한 그 소상공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가면서 여기 많은 돈을 쓴다. 네. 또는 뭐 다른 어떤 우리 여기 사회적 가치 기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과 직결된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예. 누군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좀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이 좀 그래서 시의원들이 저는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시의원들이 탄소 중립 관련되고 ESG 관련돼서 네. 물어보면 잘 몰라. 이거 1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다 할 텐데 말이야. 네.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채워야지 부족한 부분을 성장을 하는 그런 시의원들이 돼야지. 네. 참 어쨌든 좀 더 네. 추경에서는 그죠? 좀 네.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본 예산에서 잘못 삭감된 거는 추경에서 살려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살려야죠. 그죠? 네. 자, 저희가 심폐소생 방송을 했네요. 자,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내일 2부죠. 네, 내일 2부입니다. 24일 2부. 네,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